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측이 한국의 선을 넘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한국 잠수함을 사자며 댓글을 폭발적으로 달고 있는데 ABC 뉴스 취재 결과 캐나다가 러시아와의 분쟁 등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냐며 확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20조 원 넘게 한국 방산을 구매할 때도 이런 조건은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시 PSP는 총 60조 원 규모로 잠수함 건조비 20조 원에 30년간 유지보수 비용 40조 원을 합친 초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가 최종 후보로 좁혀진 상태죠. 그런데 8일 ABC 뉴스 단독 보도로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게만 군사 지원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교계와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 측에 가령 러시아와의 분쟁 등 캐나다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냐며 잠수함 사업 수주 조건으로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요구입니다. 외교계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캐나다가 중립 의무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자동으로 캐나다를 군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사업법 저17조에 따라 전쟁 발생국에 대한 방산 수출이 제한될 수 있죠. 처음부터 한국에게 불리한 게임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러시아와 싸워달라는 조건까지 단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한국의 중립적 포지션을 정치적 발목 잡기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독일 압박용으로 한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조건이 방산거래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로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나토 최전방 국가입니다. 2022년부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전투기 48대, 천무 288문 등 총 22조 원 규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전쟁 시 한국이 군사 지원을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나라죠. 최근 천무 발사대 16대를 약 3조 원에 도입하면서도 어떠한 군사적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른 납기와 우수한 성능만을 기준으로 미국 하이마스와 독일 유로펄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죠.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러시아 바로 옆에서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했지만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아직 러시아와 물리적 충돌도 없으면서 한국에게만 전쟁 참전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캐나다가 실존적 위험에 처하지 않아 독일의 빈 약속을 믿고 있다며 한국에게 가당치도 않은 러시아 전쟁 참전 약속을 하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사실상 잠수함 발주 거절 통보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정반대입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사 시 TV 뉴스 댓글란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독일 잠수함은 주문하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한국 잠수함이 커서 승조원 근무 환경도 좋을 것 같다. 는 등 한국 지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사자는 의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캐나다 군사안보 커뮤니티도 한국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있어 전략적 효과가 크다. 원거리 자막 능력이 월등하다며 우호적입니다. 전직 군사정보 장교는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한화오션도 여론을 의식해 캐나다 거리 곳곳에 5개 광고를 설치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 실제 잠수함을 정박시켜 보여주는 이벤트까지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에게만 독소 조항을 제시하며 사실상 독일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냉정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요구는 명백히 외교적 결례이자 방산 거래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첫째, 폴란드 22조 원, 노르웨이 3조 원, 에스토니아 수조 원, 계약에서도 이런 조건은 없었죠. 둘째, 한국의 중립적 위치를 무시한 겁니다.
한국이 중립국이기에 유럽 각국에 자유롭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이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셋째, 이중잣대입니다. 독일은 나토 조약으로 자동 지원되는데 한국에게만 전쟁 참전 약속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죠. 캐나다 국민은 한국을 원하는데 정부는 독일 편을 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캐나다가 국민 여론을 따를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독일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